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. 최근 우리 정치의 잘잘못 확실하게 따지고 가보겠습니다. 오늘도 반가운 두 분 모셨습니다. 먼저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또 진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먼저 정 의원님, 요즘에 인용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요 굉장히 바빠 보여요.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났죠.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죠.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얼굴은 좀 봤습니다. 자,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데 별 5개를 최대한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적표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? 성과를 봤을 때 지금까지. 성과는 이제 그 소위 친윤계 중진이 용퇴를 하느냐가 이제 그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 같고요. 막 이제 그 많은 중요 정치인들을 만나잖아요. 예.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그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예. 아,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걸 몰랐구나 하는 게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예. 한국 정치를 꽤 많이 알아요. 아. 네,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만나면서 어쨌든 지금 요새 인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양보다는 질이니까 결국은 그 포인트가 예. 그 평가의 포인트는 과연 그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느냐의 여부가 되겠죠. 예. 예상보다는 이분 내공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결국은 어떤 성과물이 나오느냐는 좀 지켜봐야 한다. 아, 그건 내공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. 내공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. 아무튼 성과는 일단 만났는데 그 어저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듣보잡 때문에 난 싫다의 방점이잖아요. 예. 그다음에 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환자는 국민의힘이다 그랬던가. 예. 거기다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상당히 그 아직도 지금 그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게 볼 때 얼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도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. 잠깐 말씀하셨습니다. 신 의원님.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쓴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홍 시장은 뭐 할 얘기 다 한 거죠. 어저께는 사실 홍 시장은 가죽 잠바 입고 나와서 뭐 할 얘기 다 하고 예. 홍 시장의 날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 위원장도 뭐 얻은 게 없는 건 아니에요. 어떤 면에서? 홍 시장이 그렇게 윤핵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 사실은 지금 혁신안에서 두 번째 혁신안에서 특히 공천 관련으로 하여튼 누군가는 불출마하고 누군가는 수도권으로 가라라는 얘기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거든요. 어저께 듣보잡 내지는 뭐 윤핵관 요구를 할 때. 예. 어떻게 보면 인 위원장이 하려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홍 시장이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? 말로써 좀 도와줬다고 그럴까요? 뭐 그런 효과는 인 위원장이 분명히 얻었고 그걸 아마 의도하고 홍 시장을 만나러 간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인 위원장은 뭐 얻은 게 뭐가 있냐라고 그러면 아마 그런 말 지원을 얻은 것이고 인 위원장 아까 평가를 물어보시는데 동분서주하고 남북을 종행을 하고는 다니는데 심지어는 DJ 흉내도 내고 뭐 호남 사투리 쓰고 뭐 어쩌고 이래서 미디어의 주의는 끌었어요. 그런데 현재까지 성적을 낼 만한 결과물은 없다. 혁신안 1호는 본인들이 다 뭐 욕을 하고 그러면서 혁신안 1호는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을 위한 혁신안이 돼버렸는데 그 아무도 평가를 안 하고요. 예. 혁신안 2호는 지금 진행 중인데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. 혁신안 2호의 그 사실은 권고안이라고 그러는 예. 그 불출마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아마 이건 질과 양으로 따져서
이런 사람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사람이 지금 있고요. 예. 그리고 몇 명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그 숫자도 얼추 있거든요. 근데 지금 그 질량에 있어서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주호영 의원이 거기에다가 또 나는 뭐 서울에서 안 나가겠다 그 말 불명히 해서 더 그런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뭐 주호영 의원이 지금 사실은 이 침묵을 깬 건데 아무리 그 계곡에 소리 지르면서 뭐 야오야오 소리 질러도 고요하잖아요. 예. 정막강산인데 주호영 의원이 아니요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나 사실 이 사람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도 주호영 의원이 하여튼 말석이라도 들어가 있거든요. 예. 근데 주호영 의원이 하여튼 말석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노라고 얘기했으면 그 노가 이제 반영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. 정 의원님 그래도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뭐 비슷한 말이 나오기는 하지 않았습니까? 뭐 이렇게 뭐 남의 입을 빌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? 저 정도 되면은 출마하면은 이상할 정도인데 본인 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유상철 대변인인가요? 유상범 대변인. 유상범. 예, 예. 네, 유상범 대변인의 입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것도 그래요.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 아무리 대변인이지만 거의 그 대못을 박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진짜 이제 불출마까지는 서울의 수도권에 출마는 안 하더라도 예. 지금 거의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근데 이 유상범 예. 대변인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동훈 한 법무장관의 예. 비례대표 공천설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거든요. 예. 그런데 이 유상범이라는 정치인도 또 예사롭지 않은 인물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우선 검찰 출신이고 상당히 그 가깝다 권력가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본인이 마치 또 교통정리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미 그런 식으로 지금 교통정리가 되어가고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. 예.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불출마의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거의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거라고 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겠네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좁아진 걸로 생각을 할지 아니면은 누구 말대로 이제 누릴 거 다 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대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. 뭐 자기 마음대로야 생각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선당 후사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. 자기 국회의원직을 출마를 포기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거의 청천벽력 같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서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누구는 그만둘 것 같다. 누구는 벌써 뭐 자기 후임자를 물색했다. 이런 말들이 본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게 적실성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. 예. 정 의원님 요즘에요. 이준석 대표 말 그리고 행동하는 거 보면 탈당해서 신당 만들 거로 보이진 않으세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50%에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1%씩 올라간다 그랬대요. 예. 그런데 아무튼 그 이준석 대표에게 한 가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보든가 또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역사도 꿰고 있어요. 예.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라든지 발상 같은 게 굉장히 신선한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거의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신당을 창당해서 지금 PK, TK, 예. 대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창당해서 거기서 지역구로 뛰어볼 생각인 것처럼까지 얘기를 그 가능성까지 지금 열고 있단 말입니다. 예. 그러면서 지금 보수 우파 정당의 본류가 그 지역인 만큼 거기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확고히 지금 표명하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과거처럼 뭔 소리야. 그건 국민의힘의 텃밭 중에 텃밭인데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뭔가 그렇게 도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신선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조건은 결국은 자기를 그렇게 그 대표를 내몰은
그 소위 핵심 윤핵관들이 다 나가고 대통령도 나름대로 뭐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?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지금이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예.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12월 말까지 치달을 것 같고요. 이게 극적인 결과가 나오려면요. 절벽 끝에서 예. 다리 하나는 내려놓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드라마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. 드라마가 안 되거든요. 그걸 지금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신 의원님 문제는 이른바 뭐 이준석 신당이라고 했을 때요. 과연 지금 현직 의원분들 몇 분이 함께 참여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여야를 떠나서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? 여당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번에 영남 물갈이론이라는 것이 좀 굉장히 오래된 화두거든요.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와가지고 뭐 당통강 이남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영남 물갈이론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. 예. 봄부터 나온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뭐 도저히 여기서는 여당에서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체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다닐 수 있는 실력과 뭐 이런 응집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네, 그렇죠. 예. 그게 지금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미스터 린튼 파동이랄지 예. 복집국에서 있었던 작은 소동 뭐 이런 게 예. 사실은 좀 손님을 떨구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건 어차피 좀 가십 같은 얘기고 예. 큰 대의명분이나 뭐 유불리를 봤을 때 만약에 영남 불가리론이 현실화되고 지금보다 조금 더 가시화되면은 예.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죠. 그러나 야권이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론에 대해서 같이 합류를 할 것이냐. 그런 견인력, 뭐 구심력 이런 게 있냐. 예. 그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. 아 오히려요. 네. 예. 그건 너무 일단은 여야의 그 차이가 많이 나고요. 예. 뭐 지역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문제는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 나오는 여야의 의원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이준석 신당이 뜬다고 봤을 때 이준석 신당이 과연 유리하겠냐라는 판단을 할 거 아니겠어요? 그 시점에서. 예. 근데 그게 그렇게 될까? 그건 지금으로서는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엄청난 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점에서는 금태섭, 양양자 뭐 이런 분들 지금 신당 운동원 하는 분들하고 예. 손을 잡느냐 그 손을 또 얼마나 굳게 잡느냐 예. 꽉 잡느냐 뭐 예.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변수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죠. 신당 합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지금 그 신당이 되려면은요. 예. 이번에 뭐 여론조사 하니까 무슨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다 그러잖아요. 예. 근데 그게 아마 계속 올라가면 그 각 당에서 현직 의원인데 공천 받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 않으면 그런 신당의 그 물결에 올라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. 예.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제3당 실험이 그렇게 의미 있었던 역사적 사례가 흔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.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신당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이준석, 유승민 신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예. 근데 과연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저는 대화를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준석, 유승민 신당이 될지 이준석 신당 따로 유승민 신당 따로가 될지 이것도 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. 예. 그런데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양양자 의원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신당에 동참한다 그러면 그 약간의 동의인이 될 예.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있다고 본인이 손사래를 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. 예. 그래서 중진 용태가 상당히 중요한 게 국민의힘에서 지금
그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굉장히 눈에 보이게 막 돌아다니고 열심히 그 혁신에 대해서 부르짖는데 예. 실제로 가시적인 중진 용태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또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이준석의 어떤 그 밭을 예. 넓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.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았는데 과연 어떤 인재를 영입할 것인가.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신당을 할 때요. 반은 민주당의 표가 오고 반은 국민의힘의 표가 오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본인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합리적인 사고고 대화가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하겠다 그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또 어떻게 그 인재 영입을 하느냐. 예.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고요.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. 그 미스터 린튼도 그렇고 안철수 씨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그 젊은 성격의 단면을 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시각들이 많잖아요. 예. 그런데 그 이준석의 머리와 명민함과 전략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. 예. 그런데 과연 조직을 그 아우를 정도의 포용력과 그다음에 어떤 그릇 됨됨이 이걸 또 보기도 하거든요. 예. 정치라는 거는 유권자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. 잘난 사람은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조직과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매력도가 있느냐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앞으로 그 2달 동안 어떤 진화 과정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신당이 가시화될 수도 있고 또 확 폈다가 누그러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2달 동안 관전자 입장에서는 흥미로울 거예요. 예. 지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 챙기겠다고 하면서 뭐 당내에서 열심히 챙기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?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 이후에 특보의 숫자가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정확하게 숫자를 모를 거예요.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. 숫자가 뭐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일단 많고요. 예.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겪으면서 그 특보들 중 내지는 특보로 들어가지 않은 분 중에도 법조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건 뭐 특징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번에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서 민주당의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실패했어요. 예. 그리고 광역 의원들도 좀 많이 실패를 했고요. 예.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이제 그리고 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자치단체 장 플러스 뭐 하여튼 의원들을 했던 분들 중에서.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253개 지역구를 교통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. 예. 이제 그래 뭐 그런 탓도 있고요. 예. 그래서 뭐 가끔 당 대표가 이제 그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있었어요. 있었어요. 네, 예. 이건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여야가 다 내가 직접 할래 하는 당 대표들이 꽤 있었습니다. 예. 내가 할 테니까 지도부나 의원들이나 그 고참 당원들이 예. 추천만 하십시오. 예. 저희들이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꽤 있었기 때문에 예.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은 물론 아니죠. 그런데 예. 지금 굉장히 당 사정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예. 비명 쪽에서의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고 예상하고 예측했던 대로 비명 쪽의 그 비판의 수위가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가시화돼 있고 소리가 좀 커졌죠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힘당이 겪고 있는 일들은 사실 국힘당이 조금 몇 주 앞서갈 뿐이지 민주당도 지금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예. 정 의원님 요즘에요. 언론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이준석 비례신당, 뭐 조국 비례신당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. 왜 지금 비례신당이라는 비례정당,
비례정당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?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냥 살아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소위 당을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배지를 달게 하기 위한 아주 편리한 방법이 바로 그런 비례 신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. 아마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.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자기는 비례대표로 나가진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. 뭐 그것도 정치인의 발언인 만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는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.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비례 신당을 만드는 건 좋은데 예. 지금 만약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비례신당을 만든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될 가능성이 전례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. 왜냐하면은 대체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그 놀라울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거를 동정이라 그럴까 공감이라 그럴까 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.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례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다 열려 있는 문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쌓을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그 행태를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부연하자면 인재 영입위원회를 만들면은 아무리 좋은 인재를 영입해도 당내에서 아, 이 사람 친명이구나로 아마 전부 인식하고 말 것 같아요. 완전히 지금 1인 치하의 정당이라는 이게 이해인지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눈이 확 돌아갈 정도의 인재 영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인재 영입의 의미는 없어질 것 같아요. 예를 든다면 국가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그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그런 인사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장 경제라든지 그게 아닌 이상은 그동안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소위 그 아주 깜짝 발탁을 해가지고 쓰고 버린 케이스가 너무나 많잖아요. 인재 영입의 이름으로.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지금 뭐 그렇고 그런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재 영입한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주목을 끌겠는가. 그러니까 주목을 끄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정치라는 건 일단 주의를 끌어야 되거든요. 네. 그런 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. 그런 면에서 그런 면이 있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아쉽지만 오늘 말씀은 뭐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.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신경민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이었습니다.